흑연 소재로만 양극재, 음극재 만들어 갖고 전기를 저장할 수 없는가라는 것이죠. 저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금 자동차 배터리로 좀 쓰이는 연료전지를 흑연 소재로만 이게 구성을 해가지고 쭉 놔도 전기는 저장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장을 해가지고 거기서 교류 전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구분이 없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교류 전기로 그냥 갖다 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드네요. 그렇게 해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콘센트에서는 마이너스 플러스 구분이 없어요. 이런 데는. 근데 여기서 잘만 꽂아다 쓴단 말이죠. 플러그 꽂아가지고 희한하죠. 전기 금속이 흐르고 있기 때문인데 이 금속을 약간 제가 두껍게 해야 된다 그랬죠. 고장이 많이 넓다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아니다. 두꺼워야지 전기가 많이 흐르는데 압이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압이 작게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너무 얇기 때문에 축적을 못 하는 거예요. 자체로 흐르는 양이 적어서 없는 살림에서 분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 뽑아 쓰다 보니까 불이 난다고 이렇게 전 세계 규격화된 이것을 이렇게 교체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적어도 원가가 많이 들어간 구리줄이라도 구워줘라. 아니면 이걸 압축해서 구리줄로 만들어줘라. 어떤 것이든 이것도 그렇고 두껍게 만들어주면 제 기술입니다. 금속에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이 없어요. 없는데 그럼 직류는 여기다 꽂으면 안 될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직류를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이 있는 직류는 되게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금속 배터리 개념을 말씀을 드렸죠. 물에다가 전기를 흘리면 감전사고 이러는데 물에 전기가 저장이 안 됐으면 그건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이 없어요. 그리고 또 구름 같은 데도 물에다가 구름에 물이 충분하지 않으면 전기가 저장이 안 되고 번개도 안 치거든요. 대기 중에 습도가 가득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구름 중에도 물이 일종의 물이 있는 거죠. 물 자체로는 전기가 생산이 안 돼요. 여기서부터 전도가 됐겠죠. 저는 이제 전리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조건은 습도가 높아야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야지 그 습도를 통해서 전기가 흐르기 쉬운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충분히 저장될 때 구름에 그때 이제 거기 물에다 전기가 충전된다. 그게 이제 번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 나름대로는 물에다가 전기를 감전사고 일어나거나 금속을 만져갖고 감전사고 일어난다. 그건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이 없어요. 이것처럼 구분이 없다고요. 근데 뭐하러 플러스 마이너스를 굳이 나눌까라는 생각 안 드세요? 그렇죠. 그냥 간단하게 쓰면 되지. 이상하죠. 여기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 없으면 잘도 쓰면서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복잡하게 정치를 만들까. 이게 참 이상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에다가 금속 판을 갖다가 구리판이 되고 아연판 서로 다른 금속은 스파크 일어나서 안 돼요. 불납니다. 그래서 저는 양극재, 연극재 부분에서 약간 의심스러운 게 그 흑연의 저장을 하고 양극재로 가서 리튬이온이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채워넣는다 이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양극재는 전기가 저장이 안 되는가라고 해서 전 저장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이론은 이게 물에다가 금속판을 넣어 놓는다 구리판이라 그러면 그걸로 이제 배터리가 된다는 거죠. 또는 알루미늄판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걸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 없이 쓸 수 있고 마이너스 구분할 수도 있고 그래요. 네, 교류 전기처럼. 그래서 거기다 금속 알갱이를 대중소 되면 전기 전도 그러니까 서로 다른 에너지를 갖고 있거나 다른 크기를 갖고 있으면 평균하고자 한다고 제가 평균 이론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평균하고자 한다. 조명 같은 것도 이렇게 사이즈를 대짜리, 둥짜리, 소짜리 이게 자동차 전조등이라든지 LED 등 이렇게 틀리게 켜놓거나 전력의 크기를 틀리게 하면 거기 하나가 같아지고자 하는 현상이 일어나 그걸 이용해서 굉장히 밝은 융합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또는 제가 이렇게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을 장약이나 폭약 구조에 섞어주면 서로 다른 에너지를 갖고 있는 뚜렷한 이것을 섞어주면 강하게 그것을 두 가지를 이 수소 폭탄을 올리다고자 말씀을 드렸는데 강하게 융합하고자 한다. 적어도 두 가지나 세 가지를 융합하면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은 이제 이렇게 증기 상태로 만들어 갖고 이렇게 연료로 삼았을 때 군사적으로 엄청난 초고속 비행체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를 섞든지 세 가지를 섞든지 그처럼 이게 그래서 이제 구리 알갱이를 물 안에 대중소 이렇게 넣는 거면 전기던조처럼 이렇게 이런 금속판에도 이렇게 보면 상당히 근본적인 의문점을 좀 갖고 있는 사람이 왜 복잡하게 뭐를 저렇게 만들고 불나기 쉽게 분리막이 서로 열어주면 불난다는 거 아니에요. 되게 이상한 일이야 이게. 뭐라고 저렇게 복잡하게 만들까. 엄청 리튬이온전지 엄청 비싸지 않나요? 뭐 단순하게 만들고 싸게 만들 수 있는데 금속판에다 구리 알갱이를 규칙적이든 불규칙적인 대중소들은 이게 전기선이 돼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안에 전기가 갇히는 현상이 일어나요. 구리 액상을 덮어서 판으로 만들어. 이건 이제 수십 장 수백 장 겹쳐서 크게도 만들 수 있고 미니 나노 구조로도 만들 수 있고 이걸로 이제 뭘로 만드냐면 반도체의 구리 회선, 반도체 전기선 통신선으로 만들고 반도체의 카페시다, 트랜지스터를 만들어서 전기를 이렇게 흘리면 이렇게 전기 연결되고 전기가 이게 흐르지 않으면 딱 저장되는 이런 걸로 만들어 갖고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 보시면 이게 전기선 일종의 구리선이죠. 반도체에도 구리선. 이걸 두텁게 만들면 카페시다가 되고요. 그래서 이게 언어프 구조로 가지면 트랜지스터 한쪽에만 전기를 이렇게 연결해 주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한테 전기를 흘려주면 전기 연결되고 그렇지 않으면 저장이 되는 관계라고 합시다. 이게 저장이 됩니다. 카페시다라서. 그러면 진법수를 따라 전기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나눌 수 있는데 이걸 갖다가 수백 쪽에 수천 격에 가로 세로 높이를 좌표 숫자 방식 0.000000001 단위로도 돼요. 그래서 주소를 할당하고 좌표 숫자 방식에 이것과 이것을 합하면 진법수에서 무엇이다. 국제 표준이 뭐든 간에 진법수로서 이 셀과 이 셀을 합하면 또 이 셀과 이 셀을 합하면 숫자 7이다. 숫자 8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셀과 이 셀을 합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사진 파일에 몇 번째다. 음향통신 음향통신하고 음파통신하고 모든 무선통신 하실 때도 이 같은 모드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현재 국제 표준이 뭐가 됐든 간에 지 마음대로 의미를 정해놓을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뭐 진법수에서 이거를 하나짜리를 이렇게 했으면 무엇이 됐든 간에 야 밥 먹으러 가자 두 개를 이렇게 해놓으면 이따가 만나 세 번째는 세 번 누르면 야 공격하자 군에서 이렇게 지 마음대로 정해놓을 수 있다. 둘만의 약속이기 때문에 모드라는 게 그렇죠. 각 사람이 이렇게 20가지도 100가지도 모드를 만들 수 있어요. 자기들만의 약속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현재 국제 표준이 뭐든 간에 이런 개념을 사용하셔서 15가지 모드, 10가지 모드를 20가지도 돼. 그렇게 해서 경우의 수를 틀리게 만들어 가지고 저장하는 방법과 또는 그것을 일종의 특허 저장이지 제 방식은요. 개념 자체가 지적재산권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되면 비밀 저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암호 저장이 가능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렇죠. 네 그런 것이 가능합니다. 78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셨습니까 식사하셨을까를 78 24 64 24로 정해놓읍시다. 군이나 기업에서 마음에 안 들면 똑같은 숫자로 다른 의미로 저장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여행 계획이 어디를 가든지 숫자하면 되면 통역이 되는 거. 언어가 200개도 될 수 있잖아요. 상관없이 그 약속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숫자는 전 세계 어디서든 이렇게 약속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그거를 컴퓨터 언어로 삼자는 거죠. 컴퓨터 인간의 언어. 그럼 번역이 매우 정확하고 엄청 빠르다는 거죠. 속도가. 이것을 진법수에서 만약에 공리를 국제적인 편지를 뭐라고 했던가 상관없이 78로 정해놓거나 공리를 7로 정해놓거나 8로 정해놓거나 001을 64로 하거나 6으로 정해놓지 4로 마음대로 하죠. HD 대당 그 다음에 아니면
SS다. 저장할 때 이 셀과 이 셀을 합하면 진법수에서 무엇이며 국제표준이 뭐든 간에 우리는 나름대로 하겠다. 뭐 나름대로 모드로 해가지고 숫자 7로 표현하거나 8로 표현하고 6으로 표현하고 4로 표현 3으로 표현하든가 이걸 합하면 안녕하십니까? 나 어디 가십니까? 이 셀과 이 셀을 합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사진 팔고 영상 팔 몇 번째다. 4688번 이런 식으로 모두를 마음대로 지 나름대로 정하게 나릅니다. 이런 방식의 모두 개념을 해서 경우의 수를 늘리거나 또는 그것을 비밀 저장이 가능하게 암호 저장이 가능하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럼 현재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유튜브 모든 검색 엔진을 갖고 있는 데는 전부 다 저한테 돈을 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로봇도 그렇고 이 숫자 방식을 두 중에서도 특히 숫자 방식으로 국제적인 표준 정해놓으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어떤 문서가 됐든 뭐 되게 이게 그 구글 같은 검색 엔진에 올려놓는 데서 이거 따라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 프로그램 맞춰가지고 전부 다 이 숫자 방식의 언어를 동원을 해야 돼요. 그럼 다른 것들도 모든 프로그램,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 문서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모든 프로그램들은 이에 따라서 올려놔야 됩니다. 이것도 저한테 돈 다 내고 전 세계 모든 프로그램 업체들 저한테 다 돈 내셔야 되는 부분이 현재 있는 진법수를 틀리게 해가지고 국제적인 페이지 모아대 다른 모드로 저장하는 방법을 하시면 전 세계 프로그램 제작 업체들 이것들은 소프트웨어 제작 업체들은 저한테 돈을 다 내셔야 돼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시 이걸 돌아가서 여기다가 금속판을 만들어서 수십 장, 수백 장 절연 구조. 절연 구조는 왜 그럴까요? 네, 불이 나니까 그렇죠. 과일 때문에. 그래서 뜨거워지니까 절연 구조를 이런 식으로 절연을 해야지 이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이게 절연 구조를 하지 않고 이렇게 구리를 이렇게 뭉쳐놓고 노출시켜 놓으면 이게 발열이 생기게 돼요. 이게 전기양이 많이 흐르거나 또 불규칙하거나 가점에 할 때 이게 그렇죠. 이것도 불이 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금속에 우리가 화목난로 같은 연통 같은 데 딱 되면 불이 왜 날까요? 뜨거운데 불길이 없는데 이게 높은 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열이 불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화학전지 나트륨 그리고 리튬이온 전지 이것도 뭉쳐놨기 때문에 많은 전기를 축약을 하다 보니까 높은 열로 인해서 불이 나기가 쉬운 거죠. 저는 그것을 그래서 뭐하러 리튬이온 전지 하냐 그냥 물에다가 전기 금속 알갱이 넣어갖고 저장하는 것을 세트로 만들어갖고 그것을 10개짜리 20개짜리 넣는 게 더 낫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기를 자체 생산해서 가는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절연 구조를 안 갖춰 놓으면 불이 날 수 있는 높은 열 때문에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누전 차단기를 여기다 달자는 안을 냈더니 자기네들이 제품을 어디선가 만들어 써도 좀 신기해서 내 아이들은 이제 제품화가 되니까 갖다 써봤는데 여기서 불이 냄새가 타는 냄새가 나는 게 2개를 설치. 비싸기도 오지랖이 비싸. 깨봤어요. 깨봤는데 이걸 설치해 놓으셨더라고요. 이걸 두텁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기선처럼 동그랗게 하시든가. 여기는 전기선의 구리선이 두텁고 이건 얇다 보니까 이쪽으로 전기가 정체되거나 흐르는 현상, 다이오드 열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고장이 나는 원인이 여기 하셔야 되는데요. 기술도 모르고 만들 이게 입력선과 출력선이 똑같아요. 기술을 알고 만드셔야죠. 남의 아이들은 못 들어갔다 하시. 이거 저한테 돈 내셔야 돼요. 네. 좀 멋대로 하시면 문제가 됩니다. 지적재산권에 제 아이들을 갖다 썼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사봤는데 기술을 모르다 보니까 멋대로 만드죠. 아니 여기다가 놓으면은 한 원가가 이런 누전 차단기 3,000원 될 텐데 그러면 한 5,000원만 더 받아도 되지 않겠나요? 6,000원이나 추가로 너무 이거 비싸거든요. 비싸게도 좀 이거 제 기술입니다. 이런 거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누전 차단기를 이렇게 해서 분기선을 만들어 가지고 천정 분기선을 할 때도 그것도 제 기술이다. 천정의 분기선도 이렇게 이건 플러그 꽂아서 하잖아요. 그러면 천정의 분기선은 전선 까갖고 이렇게 꽂는 방식으로 하자 그랬잖아요. 그때 분기를 할 때도 제가 이렇게 이런 금속을 두텁게 해가지고 분기를 해야 된다고. 이것도 얇아갖고 문제가 되는. 그래서 그런 금속 배터리를 차라리 모터의 정류자 기술에서 제가 전기 전도가 틀린 철에다가
구리코일을 감안했기 때문에 쇼트의 원인이 된다고. 이거를 같은 전기의 그 어떤 전도도가 똑같은 구리 바에다가 구리코일을 감아 그걸로 배터리를 삼아. 이거는 이제 콘덴서로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금속 콘덴서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금속 콘덴서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다. 금속 콘덴서는 배터리의 일종의 배터리입니다. 배터리인데 금속 콘덴서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다. 지금 현재 콘덴서가 제일 고장이 많아요. 콘덴서가 지금 전자 기판에 지금 다 들어가는데 전기를 공급하는 것으로 일종의 배터리로 들어가요. 근데 그게 제일 고장이 많아서 그쪽을 좀 금속 콘덴서로 바꿔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콘덴서에서 현대사다는 모든 기판에 적용할 수 있어요. 전기 공급 방식은 콘덴서가 됐든 2차 자동차 2차 전지가 됐든 파워뱅크 그래서 이렇게 220을 공급하든지 모두 파워뱅크 전류 공급을 하는 파워뱅크 팟이잖아요. 그거가 됐든 배터리가 됐든 개념 자체가 모든 기판 구조와 모든 것이 있어서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있잖아요. 콘덴서가 예를 들면 그럼 여기다가 언오프 구조를 가져와서 몇 개의 콘덴서, 이게 이제 배터리예요. 카패시터. 몇 개의 배터리에서 갖다 쓰느냐, 전기량을 틀리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의 기판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에 또는 어떤 선은 전기선에 구리선 이제 두 선 쓰시잖아요. 저는 한 선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기선에 구리선에 전기를 연결해놨다. 이게 지금 이게 구리선이고 동그랗게만 하면 구리선이 그냥 노출시켜. 그래서 한 선으로 전기선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한 선도 전기가 흐릅니다. 안 되면 그 부분 보고 만져보라 그러세요. 네, 영안실 가십니다. 영안실. 전기 동축 케이블의 신호선은 그 통신선으로도 신호선은 한 개거든요. 그것도 전류를 약하게 주면 통신이 되고 전류를 강하게 주면 전기선이 돼요. 그래서 이런 그것도 구리로 되어 있죠. 그건 즉 어떤 동축 케이블도 구리로 하나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것도 전기가 흘러요. 전기가 흐르니까 통신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짜리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전화하는 그 유선 전화도 하나짜리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유선 전화도 통신선도 하나짜리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고 하시면 이거 안 된다고 하시면 220에는 180 흘려놓고 잡아보라고 그러세요. 네, 그분들끼리 영화실 가세요. 네. 전기선을 하나짜리 만드시면 제 기술이 이거는 이제 하나짜리 두 개짜리 뭐 안 되면 현재 쓰고 있는 두 선짜리를 쓴다고 합시다. 두 선짜리가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있다고 합시다. 이런 콘센트처럼 그것도 전기가 이제 각각 100씩이 공급된다는 가정 속에서 전기가 공급이 돼야죠. 틀림없이 그것도 언어부 구조를 가져서 콘덴서 개념을 쓸 수 있을까요? 그래서 몇 개 그러면 전류량을 틀리게 쓸 수 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자동차 연료 전지를 즉 흑연제로만 음극재, 양극재를 구성하고 양극재 구성하기 위한 흑연제로만 쫙 쳐쳐 음극재가 흑연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연료 전지 음극재로만 쫙 전부 다 채워놨다고 합시다. 그렇게 배터리 만드는 게 더 나아요. 제가 단가가 싸거든. 네. 음극재, 양극재 이렇게 분리막이 손상이 되면 스파크 일어나서 곧 이렇게 불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하러 그걸 그렇게 한다는? 흑연제로만 만들고 양극재로만도 만들 수 있어요. 양극재로만으로도 그래서 배터리를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스파크 나는 원인을 분리막이요. 이게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인데 전기가 많이 흐를 때 리튬 이온이 이쪽 저쪽 그 흑연에 저장됐다가 양극재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양극재로 가면은 참 이상하다. 쓸 때는 분리막을 열어서 리튬이온 이동할 수 있게 해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게 닫아 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리튬이온 이동해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쓸 때는 그러면 전기가 내가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흑연이 그 양극재에서 전기를 갖다 뽑아 쓴다는 건가요?
흑연에 이렇게 저장이 돼 있던 거 전기를 거기서 안 뽑아 쓰고 양극재에서 거기 전기를 뽑아갖고 거기서만 한 군데에서만 하나의 전극에서만 뽑아 쓰고 있다는 건가? 라는 거는 의문이 안 드세요? 되게 이상하죠. 그래서 일단은 그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가 됐든 이런 부분에 납축 전제가 됐든 간에 같은 어떤 그 음극재, 양극재 하나로만 쭉 구성이 어떤 음극재 하나로만 쭉 구성, 그게 이제 전기가 저장될 수 있다는 게 제 이론이고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다 이 말씀이죠. 흑연 소재를 쭈르르 그냥 아예 그냥 전체를 채워놓는 거죠. 그러면 거기 전기가 저장돼 있으면 왜냐면 교류 전기가 있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이 없다. 꽂아서 쓰면 된다는 거죠. 아니 이거는 플러그 이거 저기 콘센트인데 플러그도 제가 두텁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랬죠. 고장이 나니까 플러그에서도 화재 사고 이런 것도 두텁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얇은 데를 통해 전기를 흐르게 하니까 플러그도 짧아요. 그래서 플러그도 두텁게 하시면 제 기술이다. 진짜 이상한 부분이야 이게. 응? 참 이상한 부분이라고. 아니 뭐하러 양극 음극을 구분을 할까? 화재 나는데 화재가 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전기 전도가 틀려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스파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양극재에 있는 어떤 그 금속 구조를 서로 다른 금속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같은 금속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전기 전도가 틀리니까 특정 상황에서 스파크, 과전압이 일어나거나 불규칙한 교전을 이럴 때 스파크가 화재가 나는 원인이 된다고.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 만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뭐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되게 이상한 부분이. 일단 흑연재, 음극재로 만들어도 그 배터리가 되냐?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라. 그게 차라리 낫겠다. 이게 양극재라면 그것도 당연히 그렇죠. 현재 있는 PM 반도체도 제가 다른 금속으로 되어 있는 거를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 서로 차이를 틀리게 만들어줘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것도 약간 현재 있는 PM 반도체에서 카페시타나 아니면 이렇게 뭐 어떤 트랜지스터 부분에 있어서 금속의 양을 두텁게 만들어주면 전기를 좀 축적할 수 있다 그랬죠. 뭐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금속의 양을 두텁게 만들어주면, 왜냐면 전기를 금속의 양이 얇으면 구리의 선이 반도체 회로의 선이 얇으면 전기가 잘 통과가 얼마 못해요. 그래서 내가 하여튼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어디로 갔나?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두텁게 만들면 그게 이제 전기가 많이 축적돼요. 현재 디램에 있는 것이 그렇죠. 구리선이 됐든 뭐 금속이 얇아서 그런 여기 전기가 얼마 축적이 되지 못하므로 끊임없이 이게 나노 단위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끊임없이 리프레시 해야 된다. 전기양이 거기 충분히 안정적으로 담아있지 못한 물통이라 전기 물통이라고 전기 저수지라 충분히 없으니까 끊임없이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현재는 삼성이나 SK나 마이크론, TSMC도 이런 제 이론을 따라서 금속을 두텁게 해가지고 또는 거기다 산화철 코팅까지 하는 좀 더 많은 전기를 축적할 수 있어요. 이것도 알아야지 보이는 거예요. 모르면 그렇죠. 많은 사람이 지금까지 몰랐는데 제가 알아낸 거 아닙니다. 알아야지 보이는 거예요. 저 엉터리 아닙니다. 네. 알아야지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 수많은 연구원들이 있는데 이걸 못 알아냈을까요? 이게 구리선이라고 이렇게 두텁게 만드는 행위로 인해서 이게 카페시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금속 카페시타, 금속 컨덴서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다 그랬죠. 그리고 또 작은 단위, 작은 크기에서 그 중간 크기, 큰 크기로 가면은 이것이 전기가 이쪽으로 흐른다. 그 다음에 얇은 두께, 중간 두께, 두꺼운 데 쪽으로 전기가 전기만이 흐르는 게 아니에요. 전기, 열, 냉기, 압력까지도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체에 저장할 수 있으니까 카펫이다. 언오프 구조를 가지면 트랜지스터. 한쪽으로 전기 흐름으로 다이오드가 되는 이런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니 구조로도 만들어요. 여기다 유리석영 코팅 예사람 유리망 코팅을 넣어서 저렴 구조를 전기 피복선처럼 그걸로 여러 겹에서 피복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전기가 덜 빠져나가고 아까 지금 금속에다가 이렇게 금속에다 구리 알갱이를 대중소 이게 전기선이 되는 거예요.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전기가 가두어지는 현상을 일으키게 되고요. 다른 방식의 배터리보다 좋아요. MLCC 기술이더라. 구리 액상을 덮어서 판으로 만고 이걸 이제 구리 코일로 만들어 줄 수도 있고 판으로 만들어 줄 수도 이런 형상으로 해가지고 반도체 트랜지스터나 카패시터를 만들어 전기가 안에 가두어지는 현상. 전기를 넣어주면 연결되고 그렇지 않으면 가두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시면 재기술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하시면 재기술이 된다. 그다음에 반도체의 코너 기술에 있어서 부딪혀 가지고 이게 전기가 소실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두껍게 보강을 해줘야 된다고 이 코너 기술에 있을 때 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반도체에서 텅스텐과 구리가 서로 밀도가 틀려서 그쪽으로 전기가 이렇게 축적이 되거나 열이 축적이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거기서 발열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텅스텐을 얇게 만들어 금속을 얇게 만들어 주든가 텅스텐 구리 합금으로 바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도 쓰시면 재기술입니다. 모든 구리 예산에 여기도 그렇고 유리석영 코팅 옛사람 유리망 코팅을 넣어서 제조하시면 재기술입니다. 구리 알루미늄 다 되고요. 그다음에 전기 전도되는 거 다 됩니다. 그다음 철사 철근 그다음에 이런 데도 금속 구조에는 다 돼. 고무에도 되고 플라스틱에도 되고 그다음에 어떤 인쇄 잉크나 염색제 그다음에 그림 물감 저도 그림 물감입니다. 100% 첨가했었는데 색이 틀려요. 저 100% 다 첨가했었습니다. 색이 워낙에 좋아서 발색이 그래서 이런 걸 쓰시면 지금 뭐 엔진 오일과 윤활제 이런 데도 쓰고 그다음 막 방청제 이런 데도 그리고 유리석영 코팅 예사로 유리망 코팅제를 넣어서 합성소미 실이라든지 염색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성소미에도 그걸 넣어서 제조하고 안팎에 코팅 구조를 주는 일종의 전형 구조를 주는 건데 보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온이 되고 그렇게 하시면 재기술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타이어, 오토바이 타이어, 이런 고무 제품이 다 돼요. 그래서 인조 가죽, 그다음에 자전거용 타이어도 되고, 그다음 산업용 벨트, 산업용 벨트 같은 데도 섞어서 씁니다. 그래서 이 기술 쓰시면 재기술이 되겠습니다. 흑연제만으로도 배터리가 되느냐? 흑연제를 쭉 꼽아라 그럼 배터리 된다. 양극재로 쭉 꼽아라 배터리 된다. 서로 전기 전도도가 틀리기 때문에 이거 스파크 일어난다는 이 이론을 받아들이셔서 이런 배터리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물에다가 금속판 넣어놔라. 구리판 서로 구리하고 알루미늄 서로 전기도 온도가 틀린 게 넣어놓으면 스파크 일어나요. 특정 상황에서는. 그래서 화재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물에다가 하나의 금속 같은 금속을 해야 돼. 구리판을 넣어주거나 알루미늄판을 넣어주거나 구리바를 넣어주거나 알루미늄판 구리 알갱이를 대중소해갖고 그렇게 해서 배터리를 미니 배터리를 만들어내는 건 할 수도 있다. 흑연제로 아니면 이런 다른 방법으로도 전기가 전도되는 것을 같은 금속으로 해가지고 전기가 전도되는 소재를 양극재, 음극재를 하나로 통일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배터리를 만드는 기술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흑연으로만 흑연소들로 쭉 해가지고 흑연은 음극재인데 그렇게 해서 배터리 만드는 게 더 안정적이다. 싸게 만들는 싸다고. 네. 또는 양극재로만 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물질로 전기가 전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화재가 덜 일어나죠. 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돼요. 다만 이것이 이제 한꺼번에 열이 축적이 되니까 거기서 높은 열로 인해서 화재가 날 수 있는 그 원인이 있어서 그것도 그렇죠. 이렇게 음극재, 흑연제, 음극재로 10개로 구성해서 만들었다 합시다. 이론적으로. 각각 겹벽 처리해 줘야 돼요. 이게 절연막을 이런 식으로 절연막을 갖춰줘서 이 두 개가 있다 합시다. 절연막을 갖춰줘야 돼. 그러면 손으로 만져도 이상할 거예요. 그래서 열이 서로 전염이 안 되게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현재 있는 자동차 연료 전지도 겹벽 처리를 해서 작은 단위로 쪼개서 여러 개로 쪼개서
10개나 뭐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5개나. 납축전지도 그렇게 하자 그랬죠. 그래서 높은 열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불이 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화목난로의 연통이 불이 나지 않으면 되면은 불타요. 이게 높은 열 때문에 불이 탈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동차 연료전지를 지금 현재보다 몇 개로 분할해서 겹벽 처리하고 전기선을 연결해서 각각 충전도 빠르죠. 그렇게 되면 충전도 빠르고 언오프 구조를 가져서 몇 개의 연료전지에서 갖다 쓰냐에 따라 연결을 갖다 쓰는 기술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YTN에 제가 이게 전해질 구조다 보니까 겨울에 액상이어서 이게 어느구나. 그래서 이게 연료도 이렇게 출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속도도 이렇게 늦어지는구나. 시동도 잘 안 걸리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그럼 난방해주자 했더니 현대기아에서 이거 쓰시더라. 중소기업 IT는 어떤 중소기업을 쓰시든지 아니 연료전지에게 난방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뜩이나 화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추우면 이렇게 더우면 냉방해주자 이렇게 했더니 그걸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제 기술이에요. 아무리 그렇게 하셔도 이게 겹벽 처리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전기산소 차단시켜 버리고 납축전지도 여러 개로 분할을 해가지고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 분할해서 그것도 납축전지도 음극재, 양극재를 만들 때 동일하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게 더 나을까요? 동일한 재료로 전기가 전도되는 재료가 같은 재료로 서로 다른 것을 쓰지 않고 동일한 재료 납축전지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한쪽 그렇게 서로 다른 재료가 아니라 동일한 재료 아까처럼 흑연재, 음극재 하나로 채운 양극재랑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만드시면 뭐 다른 전도들과는 뭐가 됐든 간에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그것도 여러 겹으로 분할해 갖고 열이 전도되지 않게 피복을 입혀주거나 절연막을 갖춰주거나 겹벽 처리를 해갖고 납축 배터리 납축 배터리 안에 납축 배터리가 10개짜리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높은 열을 전염시키지 않게 저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현재 있는 자동차 연료전지도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기술 구조라는 것은 높은 열이 뭉쳐 있으면 불나기 쉬운 조건이 된다. 그래서 지금 납축전지도 그럼 자동차 설계로 변경을 시켜야 될 텐데 전기를 각각 전기선을 연결하고 몇 개의 전기에서 납축전지 몇 개의 연료를 갖다 쓸 따라 전기량을 틀리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저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건전지가 4개가 들어있고요. 이거는 2개가 들어있습니다. 어느 쪽에 전기가 많을까요? 네, 이쪽이 많습니다. 형님의 병렬 사기라고 해요. 이게 진짜 웃긴다. 이게 뻔한 거짓말을 왜 저렇게 하지라는 생각을 해요. 병렬 사기라는 건요. 10개의 배터리에서 갖다 쓰든지 1개의 배터리에서 갖다 쓰니 같은 양의 전기가 흐른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하러 이게 4개짜리였고 여기는 2개짜리인데 어떤 데는 또 이런 거 쓰는 데가 있어요. 이런 거 몇 개. 전기량이 더 많거든요. 되게 웃긴다. 그 생각 안 드세요? 뭐로 이걸 지금 저 콘덴서 개념을 아까 처음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비판은 콘덴서가 됐든 아니면 제 방식이 구리 콘덴서 구리가 아니라 다른 금속으로도 돼요. 이걸로 이제 금속 콘덴서 개념을 넣어가지고 구리 빠있다 구리 콜 가면 그게 콘덴서라 그랬잖아요. 아니면 이게 금속 수십 장 겹쳐 MLCC 기술에도 들어간다. 절연막을 갖춘 채 절연막은 높은 열이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수십 장, 수백 장, 수천 장 겹쳐주면 이게 배터리거든요. 그 배터리에서 각각 전기선을 연결할 수도 있고 서로 그래서 통로를 줘가지고 전기가 좀 흐르도록 해줄 수도 있어요. 작게든 크게든. 그런 게 금속 콘덴서가 됐든 뭐 지금 현재 있는 콘덴서가 됐든 언오프 구조로 가져서 몇 개 갖다 쓸지에 따라서 전기량을 틀리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기판 구조에서 이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하나, 둘, 셋, 넷, 5개다 그러면 2개짜리 하셔도 돼요. 그것도 언오프 구조를 가지고 전기선 안에 구리선으로도 콘덴서 역할을 해서 전기 공급으로 뭐 이렇게 몇 개의 콘덴서, 몇 개의 전기줄에서 전기선에서 갖다 쓰냐에 따라서 언오프 구조를 가서 전력을 틀리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리고 전기선의 구리선이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이렇게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스피커선이나 보일러선 아주 얇은데요. 전기가 그 정도밖에 흐르지 못해요. 그 통로를 좁혀놨기 때문에. 그래서 굵기를 따라서 전기가 틀리게 흐를 수 있다는 개념으로 중폭과 감막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어떤 데는 두꺼운 전기의 양을 틀리게 흘려주는 거죠. 일종의 물의 양이다 그러면 두꺼운 놈하고 중간 놈하고 아주 얇은 놈은 전기가 물의 양이 그렇게 흐르지 못한다는 게 제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전기선 안의 구리선의 두께를 따라서 물이 틀리게 흐르게 하시거나 어떤 데는 전기선 안의 구리선이 한 개짜리다. 한 개짜리 전기선 통신선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유선전화선도 한 개짜리 유선전화선도 한 개로도 통신돼요. 이거도 할 수 있습니다. 동축 케이블도 한 개니까. 여기서 그렇게 유선전화선 그렇게 구리선이죠. 그걸 만드시면 되겠죠. 이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통축 케이블도 한 개예요. 그다음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똑같은 굵기라고 했을 때 한 개짜리, 두 개, 세 개, 다섯 개 전기양을 틀리게 보낼 수 있습니까? 두께를 보강함으로.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데는 한 개짜리 보내, 어떤 두 개짜리, 어떤 데는 세 개짜리도 그렇게 보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데는 그리고 전기양을 틀리게 언오프 구조를 가져서 전기선의 구리선을 하나짜리다 그러면 두 개짜리도 돼요. 다섯 개짜리를 만들어서 각각 그것을 콘덴서 개념, 배터리 개념으로 삼아서 언오프 구조를 가져서 전기양을 틀리게 공급할 수 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전기선의 굵기를 따라서 틀리게 전압을 공급해준다. 전기선의 구리선은 한 개다, 두 개다, 세 개다, 네 개다, 다섯 개다, 10개다 이렇게 하면 틀리게 전기를 그에 따라 공급하죠. 모터 직전에선의 다른 선과 차별해서 전기선의 구리선을 두텁게 만들어서 모든 전기를 강한 전력부터 약한 전력까지 전기를 수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주고 그 자체에다가 전기선의 구리선의 자체가 이거를 두텁게 만들어줬다. 그럼 그게 카패시터가 된다는 게 이론이에요. 카패시터를 이렇게 작게 만들어도 되지만 이렇게 넓게 크게 만들어 전기선의 구리선을 두터운 것만 그게 카패시터. 우리도 8년 전에 세탁기에다 설치해냈나 잘 돌아가요. 일부러 굵은 놈을 설치해놨죠. 전기선의 구리선을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전에 좀 다운이 됐었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어디에서 바꿔놨는데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있는 D램도 이렇게 구리 금속을 두텁게 해서 전기를 축적하거나 또는 산화철 코팅까지 해서 축적할 수 있다. 이론을 따라 두텁게 만들으셔서 전기를 양을 늘리셔가지고 사용하시면 D램의 약점, 끊임없이 리프레시하는 약점을 해결할 수 있다. 전기양이 작으니까 또 충전해. 이 소리죠. 그래서 이렇게 그 금속이 얇다 보니까 이런 것도 알아야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D램에서 카펫이다든 트랜짓이다든 금속을 두껍게 만들어가지고 전기양을 좀 더 많이 축적한 이런 기술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삼성, SK, TSMC, 마이크론, 엔비디아가 됐든 어디든 인텔이든 이 기술을 쓰시면 안 된다. 알아야죠. 지금까지 모르고 사셨잖아요. 수많은 연구원이 있었지만 모르고 사셨단 말이에요. 보실까요? 지금 여기 15W, 30W, 60W짜리 전구이죠. 이거를 어떤 전류든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 수 없을까요? 60W에다 30W 전기를 흘리면 이론적으로 10W 불이 안 켜질까요? 켜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여기도 전기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필라멘트가 됐든 이게 전기가 흐르는 그걸 두텁게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두텁게. 이거는 필라멘트가 없죠. 이거는 필라멘트가 있나 이런 거는 이런 방식은 이따 봐야 되겠는데. 하여튼 백열 전구에다 그런 필라멘트가 있어요. 필라멘트를 좀 두텁게 만들어주면 좀 빛이 환하게 빛나요. 필라멘트의 약간 금속을 약간 그 특정 부분만 두텁게 만들어주면 발열은 일어날지언정 빛은 환하게 빛난다. 현재 있는 필라멘트를 이렇게 만드시면 약간 이런 식으로 현재 있는 전기선들 이렇게 두텁게 만들어가지고 구리선을 이런 식으로 중폭화해서 보내는 기술을 이게 축적이죠. 축적돼서 멀리 보낼 수 있다. 이것도 제 기술이에요. 전기선을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분기할 때도 이렇게 두텁게 필라멘트도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를 이제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전기양을 적게 주냐 많이 주냐에 따라서 다 수용할 수 있는 구조. 10W, 60W, 30W, 100W까지도 수용할 수 있다. 그렇게 전구를 만드시면 되겠어요. LED 전구로 40개다. LED 거 이렇게 반도체 소자로 되어 있죠. 40개다. 일종의 램프라고 합시다. 그거를 전기를 각각 강중량으로 넣어줄 수 있게 만드시면 되겠어요.
그런 것을 20개만 틀어준다, 10개만 틀어주지, 온오프 구조로 40개 전체로 들어 빛의 강중량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전기 거기 나오는 어떤 자동차 전조등입니다. 빛이 나오는 사이즈를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대짜리는 좀 더 전력은 많이 들어가요. 이거를 갖다가 섞어놔가지고 일부러 빛의 융합 현상을 만들어놔서 환하게 밝아지게 하는. 뭐 LED 전구도 그렇고 백열 전구도 그래. 뭐 자동차 전조등도 그렇게 일부러 구조를 만드셔서 빛을 상대방 자동차에 맞으면 빛이 크게 이렇게 하나 융합하고 환하게 빛납니다. 다른 방식에 비해서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배터리 그 뭐든 건전지 4개짜리하고 건전지 2개짜리하고 왜 똑같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럼 뭐하러 하나만 넣지? 이것도 하나만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다 빼고 한 개만 흐른다면서요. 한 개에서 나온 거나 4개에서 나온 거 똑같다면서. 그럼 뭐 하나만 넣지 뭐하러 4개를 넣어? 현재 병렬 사기가 그렇다고.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되죠. 하나 10개의 전기, 10개의 배터리를 건전지를 연결한 하나의 전기전지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만 넣지 뭐하러 10개를 넣고 4개를 뭐 이렇게 넣냐고. 안 그렇습니까? 전기양이 틀리니까 그렇겠죠. 그게 병렬 사기라는 거예요. 저게 뻔한 거짓말을 저렇게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르는 사람들 이것도 속아 넘어가요. 모르는 사람 속아 넘어간다고. 그래서 지금 온오프 구조를 가져와서 이게 콘덴서라고 합시다. 이게 콘덴서 배터리예요. 이제 2개만 쓴다든지 오프 시키면 2개만 쓰고, 오프 시키면 1개만 쓰고, 오프 시키면 하나도 전기가 흐르지 않아.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든 기판에서 이걸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쓰시면 제 기술이다. 이렇게 2개만 연결하고 나머지 2개를 오프 시킨 거죠. 그럼 그 정도의 전기만 흐른다는 거죠. 이런 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뭐 세계에서 갖다 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동차 연료전지, 배터리, 콘덴서, 기판에서 이 구조를 가지시면 3개에서만 흐르게 한다든지 2개에서만 LED 전구도 이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게 무슨 사기인가요? 왜 이런 거짓말을, 뻔한 거짓말을 하지? 모르면 안 보인다니.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믿고 살아왔다니까요, 지금요. 그러니까 왜 이런 뻔한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 없어요. 저도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제가 발견해냈으니까요. 이거를. 야, 이거 봐라. 그래서 10개 이런 건전지에서 1개를 연결한 10개는 연결 똑같다면 그럼 이거 1개만 하지 뭐를 4개짜리하고 뭐를 2개짜리 이렇게 해놓냐고. 이걸 하나만 넣으면 되잖아. 뭐를 4개. 그쵸? 똑같은 양의 전기가 흐른다면 무슨 황당한 사기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비밀이 이루어질까요? 네. 좁은 이렇게 차량이 많이 들어온다. 좁은 골목길에 한 대밖에 통과할 수 없어요. 그래 통과할 수 없게 만드는 전기선에는 구리선은 작은 거를 써주면 그런 거. 그렇게 하면 그런 사기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터 직전에선에다가 전기선에는 구리선을 다른 데가 차별해서 그 자체가 이제 카펫이다가 된다. 그런데 그리고 2톤 놈을 넣어줘갖고 전기를 강한 전기보다 약한 전기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로 얘기를 하자면 지선에서 자동차가 흘러나오는데 받아들일 수 있는 8차선, 10차선을 설치해 놓는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많은 양의 전기가 흘러온다. 뭐 8차선, 10차선은 차 몇 대만 다녀도 되고 많은 양의 차량도 소형할 수 있답니다. 이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기선의 고리선을 두텁게 만들어주거나 다른 데 한두 개 갖고 똑같은 굵기라면 전기선 다른 데는 한두 개 갖고 이건 10개 8차선 설치하는, 그렇게 설치하면 그렇게 제 기술입니다. 일단 전기선의 고리선을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해가지고 피복을 갖추지 않은 채 전기가 왔다 갔다 할 테니 쉽게 광섬유선도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광을 증폭하는 구조를 가져가요. 동축 케이블 돌려서 중폭 구조 없이 멀리 해적 케이블 같은 사용을 전기선을 고리선을 대중선 주파수 방식으로 바뀐다고. 이게 지금 파워 있게 전달하는 기술입니다. 송전 기술에 있어서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도 제가 발견해낸 것입니다. 남들은 발견하지 못했죠. 저는 발견했습니다. 똑똑한 과학이다. 공부는 못했는데 이상하죠. 에디슨 같은 거. 저기 테슬라는 전기선을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에디슨은 직류, 저는 전기선을 구리선을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뭐 10단계, 뭐 회사마다 다 틀리게 주파수를 만들 수 있어요. 굵기를 다 얼마나 많겠어요. 변수가. 어떤 사람은 2개, 어떤 사람은 5개, 어떤 사람은 10개 설치하고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대자리, 둥자리, 소자리로 개념이 이렇다는 거죠. 만들어서 왔다 갔다 하는 주파수를 만들 수 있다. 이걸로 이제 멀리 송전할 수 있다는 그거 쓰시면 되겠어요. 그럼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일정 부분 두텁게 만들어 가지고 이런 데 카패시터를 만들어 송전하는 기술 이렇게 기판에서도 쓰고 반도체에서도 씁니다. 이게 쓰시면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카패시터로 쓰기도 하고 트랜지스터로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병렬 사기도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 제가 발견해. 이걸 제 말이 엉터리라고 생각하시면 그분이 이상한 거예요. 네, 그분이 이상한. 제가 정상적인 말을 하고. 그럼 뭐하러 배터리 2개짜리 쓰고 4개짜리 쓰고. 아니 한 개씩 한 개, 10개, 4개 딱 갖다 써도 한 개의 정렬 흐르지 않으면 한 개만 꽂아도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왜 그럴까요? 그만큼 높은 전력이 경복인데 그래 높은 전력이 필요하니까 건전지가 이거밖에 안 됐으니까 이게 몇 개를 추가로 해서 받아들이는. 그럼 이건 3개를 받아들이면 그만큼 전류가 적게 들어가고 2개를 이렇게 하면 적게 들어간다는 거죠. 금방 닳겠죠. 그렇게 해서 이게 4개 진행인 거다. 이런 개념을 이제 모든 기판 구조에 있어서 스마트폰이라든지 가전기기에서 기판엔 다 들어가요. 이 기술이.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됩니다. 금속 콘덴서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리고 반도체 회사에서 실리콘 웨이퍼나 유리기판, 플라스틱 기판에 또 유리소경 코팅, 세럼 유리만 코팅을 넣어서 제조하는 제 기술이 있죠. 이런 금속 코일에도 금속에도 구리판, 구리, 알루미늄 다 돼요. 본딩 와이어도 되고 하시면 이것도 첨가해서 부식뿐만 아니라 코팅 구조를 가져서 절연 구조를 갖춰주고 발열이 다른데 전염되지 않게 하는 반도체로 이거 들어가요.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트랜지스터 카패시터 이걸로 절연막을 담아준다는 거죠. 이게 제 이론이에요. 쓰시면 제 기술. 다른 코팅제로 하셔도 이름만 코팅제로 다른 걸 하셔도 제 기술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런 유리 기판이다 했을 때 삼성 협력사 코닝도 하지 마세요. 제품에다가 제 기술을 이렇게 멋대로 적시를 해놓으면 그렇게 일종의 도둑질 행위가 될 수 있으니 자. 그래서 그렇죠. 뚜렷한 고의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여러 개 제 기술이 왜 거기 모둠으로 여러 개 다 들어가 있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그 회사의 기밀도 어떻게 아냐고 연락관계 양해각서를 갖다가 해갖고 서로 기술 연구 관계 해가지고 그쪽 걸로 만들라는 그런 이상한 분들도 있던데 공동 연구를 해가지고 진짜 어이가 없는 부분이에요. 저는 이제 그런 거 절대 양해각서 뭐든 안 합니다. 사람 바쁘게만 만들고. 결국엔 자기네들이 기술을 갖다가 저기 싹 이렇게 자기네 걸로 만들 걸로 하면서 양해각서가 저한테 하려면 저렇게 연락도 하지도 마세요. 이 사람 힘들기만 하고 하지도 않을 거면서. 기술 개념이 너무 쉽잖아요. 그럼 그걸 자기네 개념을 해갖고 그것을 제품을 해갖고 만들어 쓰면 이론적으로 자기가 이미 만들어 쓰고 있다. 그럼 그 개념을 사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적재산권. 이게 다 가르쳐 드리니까 특허라는 건요. 이렇게 제품 만들어서 특허 신청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개념만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알고 자기네들이 제품 만들어 반영을 했으면 그 개념을 사시면 되죠. 다만 그것을 제품에다가 만약에 이론적으로 적시를 해놨다 그러면 이제 그게 도둑질 행위 된다. 안 했으면 괜찮아요. 안 했으면 괜찮습니다. 누구를 모욕하거나 명예훼손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일단 유리 기판이나 실리콘 웨이퍼나 플라스틱 기판이나 뭔 기판이 됐든 간에 거기다가 어떤 나노 고조 같은 기타 나노 고조 아니더라도 홈을 파가지고 접합시키면 굉장히 접합이 잘 된다는 이론을 따라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가공하기 쉽잖아요. 건물에도 지하가 있듯이 1층, 2층, 3층, 4층 거기다가 전기선을 수직 터널과 수평 터널을 넣어서 전기선과 전기선과 통신선을 넣을 수 있어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삼성협력사 코닝이든 어디든 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 유리기판이든 거기든 실리콘 웨이퍼든 어떤 플라스틱 기판 여러 겹 코팅 구조를 그 자체에다 넣어서 제조할 뿐만 아니라 여러 겹 코팅 구조를 안팎으로 줘서 발열이 축적되지 않는 기술을 씁니다. 이건 낸드 플래시에 들어갑니다. 낸드 플래시 3D 반도체 HBM 이런 게 높이 쌓아올릴 때 발열이 축적이 안 되는 기술로 들어가고 절연 구조를 갖춰준다 그랬죠. 이런 전선 두 개가 높은 이렇게 절연막을 갖춰주면 열이 전염이 안 돼요. 그래서 절연 구조 묶어놔도 케이블타를 묶어도 별로 이상은 없어요. 이렇게 절연 구조를 가져서 열이 전염이 안 돼요. 그래서 자동차 연료 전지가 됐든 납축된 배터리를 서로 이렇게 절연 구조, 격벽 처리해갖고 절연 구조를 갖춰 열이 뭉쳐 있으니까 발열이 일어난다는 거죠.
화목난로에 연통이 뜨거워서 거기다 대면 종이 같은 경우는 불나기 쉬워요. 이렇게 해서 높은 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기술, 그 다음에 건물에도 지하가 있듯이, 뭐, 그 어떤 실리콘 웨이퍼나 유리기판이 플라스틱, 지하를 파가지고 전기선과 통신선을 넣는 기술,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거기도 유리석엔 고들려서나 유리만 고들려서나 기타 다른 절연 구조로 절연하거나 그렇게 코팅을 할 수 있다. 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가는데, 여기서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간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상류로 올릴 수 있다. 물통 구조를, 콘크리트가 됐던 물통 구조를 이렇게 전기 파이프 압력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다 그랬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게 이제 현재 이거 3D 반도체에서도 쓸 수 있다. 계단식으로 상류로 올려보낼 수 있다는데, 3D 반도체 이 기술을 쓸 수 있다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하시더라고. 파이프, 전기 파이프에다가 전기선, 통신선, 이렇게 파이프에다가 전기선 통신하니까는 전기가 절연 구조로 갖춰진다고요. 이 기술을 지금 SK텔레콤, SK하고 삼성하고 그다음에 TSMC, 마이크론 또는 엔비디아 이렇게 반도체 회사에서 쓰시고 계시다면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안 쓰시면 그냥 수직 관통 기술이 제 기술이란 파이프에다 넣어서 한다는 기술이 내 기술이라는 것을 저한테 돈 내셔야 돼요. 이렇게 제품을 제 기술을 하나하나 다 제품에다 적시하시면 미국 같은 데는 민영사 형사까지도 돼요. 고의성을 따라서 CO 부릅니다. 네. 제 기술이 안 팔린다고 생각하면 팔릴지 안 팔지 어떻게 알았었어. 그렇게 장담하세요. 나중에 팔리면 골치 아파집니다. 큰돈 벌어서 목돈 내는 이런 부분을 보시면 이런 낸드 플래시가 됐다 HBM이다 이런 반도체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기다가도 자체에다가도 유리석연 코팅 예산을 유리막을 넣어서지라고 여러 겹 코팅 구조를 줘요. 그렇게 되면 발열이 축적이 안 돼서 위로 올라갑니다. 이것도 약간 비스듬히 넣어주시면 더 좋아요. 그럼 발열이 열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가 되니까요. 살짝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쪽 기술을 어떻게 알아서 설명을 할까? 내 기술을 갖다 쓰셨으니까 모둠으로 거기 다 있다면 이상한 일이에요.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참 이상한 분. 이게 문제가 나중에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기술을 팔지 안 팔지 어떻게 보장을 하냐는 거예요. 기술이 안 팔리면 다 자기네 걸로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해가서 같은 거 절대 저한테 그렇게 하자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나 전화도 끊어버립니다. 이게 사람 바쁘게 왔다 갔다 하기만 하고 결국 자기네 걸로 다 만들 거면서 자기가 공동 연구를 한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절대 저한테 전화 연락도 하지 마세요. 그 사람 바쁘게 힘만 들게 말이죠. 일단은 그 개념을 제가 뭐 지식을 많이 갖고 있든 모르든 영어를 많이 알든 모르든 용어를 많이 알든 모르든 여기서 그 개념을 갖다가 필요하니까 그런 개념 놀랍다 이 아이디어 팬티 하나에 구멍 뚫고 전세 팬티 하나에 구멍 뚫는 거 아이디어 자체가 뭐 설명할 게 뭐가 있어. 이게 획기적이다 이 아이디어 반짝 이게 중요한 그 개념을 내가 사겠습니다. 팬티 하나에 국제 특허 받아서 전 세계 돈 엄청 벌었다고요. 그 개념을 사세요. 그래서 양해각서 같은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사람 왔다 갔다 이렇게 힘들게만 하고 이렇게 자기네 걸로 하려고 공동연구식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혹시? 전화하지도 마세요 그러면요. 네, 부탁드립니다. 전화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어쨌든 그 어떤 뭐죠 그 건전지 5개에서 갖다 쓰든 10개 쓰든 갖다 다 수용 구조를 그렇죠. 전기선을 구리선을 두텁게 만들어서 수용 구조를 갖춰주면 이것을 전기를 이것을 5개 연결했다. 언오프 구조를 가져서 각 배터리 전기 창고라고 합시다. 전기량을 틀리게 공급할 수 있다. 이것이 제 기술입니다. 현재 있는 변속기 구조를 없애버리자. 화목난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게 타고 많이 주면 많이 탄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석유 방식이든 가스 방식이든 전기 방식이든 이런 식으로 전기양을 막 연료양을 적게 주고 많이 줌을 따라서 속도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개념 자체 팬티 하나에 구멍 뚫었다. 개념 자체를 사시라고. 이것도 전 세계 남들이 알지 못했던 획기적인 아이디어니까 변속기 없어지면 단가 되게 싸게 제한할 수 있어요. 자동차가 됐든 항공기가 됐든 모든 부분에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트 엔진의 연소실이 6개라고 합시다. 연소실인데 비행체 연소실이면 그래서 언어프 구조를 가져서 배터리 개념처럼 해서 그것을 2개만 가동한 6개만 3개만 가동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현재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연료량을 적게 주고 많이 주냐에 따라서 이것도 속도를 감압하거나 증폭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 하시면 제 기술인데 한번 보시면 해볼게요. 이렇게 하다가 연료량을 줄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로 이제 수직 이착륙을 기술을 사용을 하시면 F-35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F-35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수직 이착륙 빨리 만들지 뭐하러 그렇게 공항에 공항 필요 없어요. 이렇게 플라이보드 기술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그러죠. 이거를 가지고 공기 뜨고 이제 밑에 타도 괜찮다 그러면 이런 거 가동해서 이거 100개 1000개 만들어서 수직 이착륙 못 하겠어요. 우크라이나에다가 드론에다가 이렇게 제트 엔진 타라서 이렇게 1000km도 간다면서요. 그럼 밑에다가 이거를 달면 되지. 그래서 전기량을 약하게 주냐 강하게 주냐 수직 이착륙으로 할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F-35는 일단 수직 이착륙 이렇게 가변해서 움직이는데 이건 아예 밑에다 설치해 놓는 겁니다. 플라이보드도 그렇게 대체된 과정 가동 되는데 이런 것을 연소실 밑에 나가지고 여러 개를 나가지고 이렇게 뜨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사선으로 땅을 태우지 않기 위해서 사선으로 분사를 연선하면서 가운데로 양력이 모이게 해서 수직 이착륙하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고 압축 공기를 전면으로 내뿜고 수공동으로처럼 서로 길이를 틀리게 해서 회전 방식으로 하면 더 좋아요. 이렇게 해서 밑에다가도 내뿜고 해서 수직 이착륙에 사용하거나 그래서 그거를 높은 마찰력 이렇게 비행체가 움직일 때 공기의 마찰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손상을 받거나 압력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소공동에도 빠르거든요. 그래서 길이를 틀리게 해서 압축 공기를 내뿜어서 전투기가 움직이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선 분사, 비행체가 움직일 때 사선으로 추가적으로 분사를 해서 가변식으로도 괜찮아요. 그래서 약간 비행체를 띄워주고 양력과 어떤 추진력을 동시에 만들어내는 기술 구조를 사용하시는데 배에서도 할 수 있어요. 배에서도 프로펠러 방식도 되고 이런 것도 다 되거든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비행체 아까 제트 엔진의 연소실을 사이즈를 2개 틀리게 만들어주면 그것이 틀린 에너지를 갖고 있어서 강하게 융합한다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됩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다. 연소실이 6개인데 2개만 쓴다든지 1개만 쓴다든지 그럼 자동차도 그렇게 할 수 있네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동차가 6개 엔진을 갖고 있다. 연소실을 갖고 있다. 2개만 가동한지 1개만 가동한지 3개만 6개 이런 식으로 속도를 감압하시면 제 기술이 증폭하고 감압하시면 제 기술 연료량을 틀리게 줘가지고 속도를 감압하고 증폭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똑같이 해서 변속 구조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비행체다 그러면 이렇게 앞뒤 위아래 좌우로 이렇게 이런 연소 기관을 둬서 이런 연소 기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제 기술입니다. 언어포 구조를 가지고 컴퓨터로 자동 운영이 되게 빠른데 이 살에 탁었다 그러면 이렇게 샥 펴. 이 살에 탁었다 샥 펴. 이 살에 탁었다 그러면 싹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게 되게 방향 정형이 쉽다. 지금 전투기는 이렇게 선은 너무 늦다라는 거. 이게 구형 비행기 이런 비행체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을 잠수정에서도 프로펠러 방식이든 이런 엔진 제트 엔진 이런 달아서 하시든 어뢰는 밑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물속을 초공동을 해좀 시속 800km라 그러던데 이런 식으로 불 안 꺼져요. 그래서 이게 불 꺼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연소 그렇게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뿜어서 움직입니다. 안에서 물이 안 들어오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언오프식으로 이렇게 만드시면 제가 이런 비행체 만드시는 거 꼭 필요합니다. 이 비행체. 현재 제트 엔진이 연소실이 있잖아요. 그럼 연료를 틀리게 하든지 다른 방식으로 하든지 제트 엔진이 안에 6개 연소실이 있다 그러면 몇 개가 됐든 양쪽에 추가로 이런 방식 연료를 틀리게 해서 드론 같은 거 연료를 틀리게 해갖고 연소식 기관을 놓으면은 나중에 그거는 이제 부착했던 연료 부탄가스통이다. 부탄가스는 안 쓰겠죠. 연료통을 떨어뜨리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현재는 제트 엔진에다가 이것을 결합하는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휘발유 산소, 경유 산소, LPG 산소 이렇게 해서 산소를 추가로 넣어가지고 산소통을 추가로 갖고 있어서 그걸 공급해주면 제한도 안 생기고 연료도 최대한 극도로 활용할 수 있다. 항속거리가 늘어나든지 어떤 운행거리가 늘어나든지 이런다라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항공유 산소, 항공유에는 배는 배산, 그러니까 한국 배 그 선박유 산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쓰시면 제 기술, 산소를 추가로 넣어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돼. 산소통을 따로 갖고 다니면서 섞어준다는 거죠. 이런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다. 또는 그것을 온도를 높여줘 섞어주면 더 좋아요. 여기다 수소산소를 넣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공기 같은 데는 좀 널널하니까 수소산소 넣어도 되죠. 항공유에다 수소산소 넣어준다. 또 거기다가 우라늄, 톨륨, 플루토늄의 증기 구조를 넣어줍니다. 두 개를 섞어주거나 세 개를 섞어주거나 굉장히 초고속 비행체가 나올 텐데 군내 같은 데는 그냥 우라늄, 톨륨, 플루토늄에다가 수소산소 넣어주거나 산소만 넣어주거나 거기다가 휘발유를 증기화 시켜가지고 넣어줄 수도 있어요.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군 같은 데서는 방사능 영향가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초고속 비행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장약이나 어떤 폭약 구조에 우라늄, 톨륨, 플루토늄 두 가지나 세 가지 또는 한 가지 이렇게 가루 구조로 입자 구조로 넣어줄 수 있다. 그것도 대중소로 틀리게 장약이나 폭약도 대중소로 틀리게 넣어줄 수 있고 다이너마이트 가루도 대중소로 틀리게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거기 그런 이렇게 매연 저감 장치가 필요 없다고요. 완전 연소가 일어난다는 게 제 기술이거든요. 온도까지 올려주면 휘발유 온도, 산소 온도 올려주면 더 그렇다라는 거죠. 여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른데 어떤 데서도 이거 쓰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을 시키고 항공기의 구조를 변경시켜야 될 부분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객기도 좀 전투기도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팬티 하나에 구멍 뚫고도 전 세계 특허 났다 그랬잖아요. 이 부분. 현재 불황가스는 2대1입니다. 수소 2, 산소 1인데 이걸 조금이라도 변경시켜서 수소 1이라고 합시다. 나는 산소 2, 산소 1.2, 산소 2 하는 나는 1.23, 나는 1.24, 나는 1.25, 나는 1.27, 나는 1.28, 나는 4.8, 1대 4.8. 나는 수소 1, 산소 3 이렇게 해서 숫자를 무한 바꿀 수 있죠. 이렇게 해서 현재보다 불황가스보다 변형된 형태, 산소를 더 많아지게 하면 이게 파워가 세진다는 완전 연소가 파워가 세진다는 이론을 따라서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재 불황가스 2대1을 벗어난 모든 기체 그렇죠. 변형되는 불황가스가 되는데 그것이 비율이 몇 대 몇이든 이 기술 구조를 산소 비율을 높이면 이것을 파워가 세진다는 제 기술을 따라서 이 연료를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에 불황가스가 쓰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는 따로따로 보강을 갖고 다니면서 섞어준다는 개념, 수소 탱크, 산소 탱크 이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휘발유, 산소 이렇게 된다는 거죠. 따로따로 갖고 다니면 섞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불황가스 개념을 쓰실 때 이렇게 변형되는 도로 연료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휘발유나 석유 계통, 휘발유 경유다, LPG다, 산소를 조금 넣어주는 경우 이런 그릇이 폭발하지 않을 정도로 이런 연료도 팔 수 있어요.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거기다가 이렇게 수소산소를 넣을 수도 있어요. 석유 정제할 때는 제가 수소를 넣잖아요. 그러면 상중하로 넣는 기술을 말씀을 드렸는데 콜라와 같은 탄산 제조회사에서 따라 하시면 저 기술. 그렇지. 탄산을 넣을 때 상중하로 넣는 기술. 물의 깊이, 액상이나 물의 깊이를 따라 여러 군데 넣어주면 더 많이 들어가. 이 기술을 그러면 탄산이 굉장히 많이 함유된 음료가 되는데 콜라나 탄산 제조 회사에서 맥주 회사에 이거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탄산 집어넣는 기술이 되겠죠. 일단 석유도 이렇게 수소를 이렇게 상중하로 넣어준다. 여러 군데 넣어주면 더 많이 넣어. 그렇게 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수소에다가 산소를 넣어주면 알아야지 보이는 거예요. 수소, 산소를 추가로 넣어주면 좀 더 고품질의 석유를 얻을 수 있다. 발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산화탄가스 넣어주면 좀 더 고품질의 석유를 얻을 수 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석유 정제할 때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서로 파형이 틀린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서로 파형이 틀린 외적외선 전파를 회전 방식으로 전자레인지는 그릇이 돌아가지면 전파가 돌아가면 수십 질, 수백 질, 아까 토네이도 현상이 일어나죠. 물에다 조사를 길이를 틀리기 위해서 전파를 쏩니다. 길이를 틀리게 전파를 쏘는 것은 전자레인지 안에서도 가능하고 그럼 음식이 골고루 있죠. 이런 전자레인지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저는 초음파 세척기 길이를 틀리기 위해서 이렇게 초음파 세척기 같은 거 이렇게 하면은 물의 진탕 효과가 크고 서로 파형이 틀린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섞었으면 식기세척기도 틀려집니다.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 쓰는 구조는 뭐 어떤 적외선 탐색기나 뭐 어떤 열화상 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나 이런 카메라에서도 적외선을 이렇게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적외선이나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이렇게 기타 초음파 이런 것들을 같이 섞어 쓰는 방향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마이크로웨이브 전파가 됐든 적외선 전파가 됐든 그쪽으로 보내서 체열을 높여갖고 찍는 구조면 제 기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왜냐면 적외선을 받아들인 것보다 보강해 준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것도 적외선 센서를 갖고 있는 모든 카메라 구조에서도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서로 파행이 되는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서로 파행이 되는 적외선 전파를 물에다 수사를 해서 그 수소선서 추천하는데 전기분해법, 열분해법을 사용한다 그랬죠. 이 기술을 제 기술입니다. 군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어떤 전투기다 그러면 압축 공기를 갖다가 압축에 내뿜는다 그랬죠. 이렇게 길이를 틀리게 해서 그다음에 기체 내부에서도 비행기체 내부에서도 압축 공기를 갖다 여러 개 내뿜어서 압을 형성해서 하거나 비행기 철판, 비행기 뼈 금속이겠죠. 철판 구조도 합시다. 자동차 철판 구조도 합시다. 유리석용 코팅 열쇠를 유리만큼 넣어서 여러 개 코팅 구조. 이 코팅 구조가 이거 아니더라도 돼요. 코팅 구조를 들어가서 어떤 공기 압력, 열, 냉기를 이렇게 미끄러지게 만들어서 전달이 안 되게 하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철판 구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거기다 안팎으로 다 코팅을 줘요. 그래서 압력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서로 파행이 된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서로 파행이 된 적외선 전파를 회전 방식으로 내뿜어서 미사일을 정타 맞지 않게 하시면 저기 있어요. 압축 공기를 내보내요. 이런 것은 이런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적외선 전파를 회전 방식으로. 그러면 토네이도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약간 열이 주변 열이 이게 높은 온도를 압축 공기를 갖다가 열을 좀 가해주면 더 좋아요. 이런 열을 가해줘서 하는 방식도 되기술입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온도 차이가 생기면 주변의 공기가 이렇게 그 어떤 회전함으로 토네이도 현상이 모여들게 되고요. 그러면서 미사일 같은 것이 추락하는 원인이 되거든요. 기판에다가도 이렇게 전파를 쏴서 이렇게 기판을 태워버립니다. 이 정탄을 맞지 않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 그거를 군사적으로도 사용하는데 밑에 지상, 그러죠. 밑에 지상 무기들, 이렇게 전차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태워버립니다. 사람도 태워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또는 그것을 탐색기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런 서로 파행이 되는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이런 것들은 금속을 탐지하고 또 적외선 전파는 체열을 사람을 탐지하는 두 가지 기술을 군에서 이제 감시 장비로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실내 같은데 시가전 할 때도 열화상 탐지로 해서 사람을 탐지를 하고 거기서 이 전파로 여기서 쏘면 기절시킬 수도 있고 태워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전장에서도 이것을 이런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적외선 전파를 쏘는 조사기를 다연장포처럼 여러 개 만들어서 이렇게 휩쓸어 버릴 수도 있어요. 전파를 쏴서 출력만 뒷받침이 되면 그렇다는 거죠.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레이저포 같은 거를 제가 이렇게 사람 하나 살상하거나 드론 하나 이렇게 추락하는 데는 큰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다연장포처럼 10개, 20개 만들어 갖고 높은 전압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요. 전력이. 그래서 그렇게 쏘시면 제 기술이 각도를 움직일 수 있게 한 다연장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렇게 해서 각도별로 이렇게 대공하기로 하거나 사람을 이렇게 추격하면서 이렇게 각각 쏠 수 있거든요. 같이 합해서 쏠 수도 있고 이런 형태의 다연정포 만드시면 제 기술. 그래서 이거를 지상 무기로도 사람을 살상하거나 드론을 살상하는 데 쓸 수 있다. 보통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여러 개가 공통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공통으로 쏘거나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다.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변매 기술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